이재명 경기지사 뉴스 공장.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경기 미래교육 캠퍼스에서 운영하는 일일 체험 참가비를 도민 대상 50% 할인한 결과 캠퍼스 체험 참여 방문객이 전월 대비 17%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앞서 6월부터 초중고생 숙박형 영어체험학습 참가비 50%를 할인해오다 지난 10월부터는 할인 대상을 도민 전체로 확대했다. 그 결과 일일 체험 프로그램에 전월 대비 4천여 명 증가한 2만 7천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일 체험 과정은 체험형 놀이 수업 형태로 마트, 호텔, 경찰서 등 공공시설 체험, 과학실험, 쿠킹 수업 등을 영어로 진행한다. 할인 적용의 예를 들면 파주 캠퍼스에서 3인 가족이 영어 뮤지컬을 관람하고 자녀가 그림 그리기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 3만 8천 원 지불하던 것을 경기도민은 해당 금액의 50%인 1만 9천 원만 부담하면 된다. 일일 체험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원어민 선생님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아이가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기른 것 같다며 체험 수업에 꾸준히 참여해 영어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기본조례안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오는 12월 중순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및 도지사 결재를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도본청과 소속기관, 의회 사무차 등 공무원은 물론 도와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도 관할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된 모든 이에 적용된다. 조례안의 특징은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 운영을 뒷받침할 청렴이 행사약제 관련 규정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조례에 명문화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도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 도에 임용되는 모든 공직자, 도에서 보조금을 교부받는 모든 단체는 청렴 행사약을 사전에 반드시 하고 관련 내용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에는 낙찰 자결정 취소,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보조금 교부 결정,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렴 대상 단체 부문 수상자는 공직유관단체까지, 개인 부문 수상자는 도 소속 공무원은 물론 공무직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단체 부문은 심사일 기준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 공무원 노동조합, 직장협의회, 공무원 동호회 등이 대상이었으며 개인 부문은 도 소속 공무원만 가능했다. 아울러 청렴 대상 심사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소속 위원, 경기도 청렴자문위원회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정비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 그에 따른 시행령이 11월 2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도내 도시재생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정법령에는 도시재생 사업의 실행 계획인 활성화 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 법에서 금지한 사항만 열거하고 그 외 사항은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한 부분이다. 경미한 사항은 총 사업비의 증액 또는 10% 이상 감액, 도시재생 사업의 신설, 폐지 등을 제외한 변경을 말하며 행정 절차 간소화는 경미한 변경에 대한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위원회 심의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28일 그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를 통해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전국에 265개소를 선정했으며 이 중 경기도에는 수원, 고양 등 14개 시 31개소가 선정돼 전국 최다 규모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주민 주도로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주민 참여를 통해 성향식으로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계획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법령상, 행정 절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도는 활성화 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범위 확대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 사항을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중앙정부에 건의했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했다. 도는 이에 앞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국회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사업은 투자심사를 면제하도록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 개정을 이끌어냈다. 일반적으로 투자심사를 이행하려면 최소 5개월에서 최대 2년 이상 소요되는 점으로 볼 때 개정 사항이 적용되면 사업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의 진행 속도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변경을 제외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 신설, 도시재생 지역 내 전기시설 지중화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규제 합리화, 방안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국회를 방문해 입법 필요성을 설명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 끝에 지난 10월 31일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경기도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27개 산학연 기관이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된 2019 경기도 기술교육 박람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기술의 전 및 기술사업과 협의체 협약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협의체를 구성,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 협력을 추진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경기테크노파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나노기술원 등 27개 산학연 기관이 협의체로 참여하기로 했다. 구성원들은 기술의 전 및 사업화 지원,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해 정보 교류와 사업 연계 활동에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의 전 수요에 대해 상호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 지역 내 기술기업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테크노파크가 주관한 이번 2019 경기도 기술교육 박람회에는 도내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 혁신 역량을 반영하듯 130여 개 기업, 250여 명의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6개 기관의 8개 우수 기술이 발표됐고 사전 신청을 받아 22건의 일 기술 상담이 현장에서 이뤄졌다. 중소기업 대기업 간 협력을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링은 32건의 현장 상담이 이루어짐으로써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지원 사업 설명회,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특허